스테인은 결대로 쭉쭉 밀어서 칠을 해요. 스테인을 칠할 때 여기서 이만큼을 해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되고 결대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쭉쭉. 이렇게 하다 보면 요 폭만큼 이렇게 칠을 하다 보면 요 부분이 다 얼룩이 생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가구 만드는 언니 수작입니다. 제가 가구 만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언니가 아니었어요. 30대 한 중반쯤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한테 언니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인사는 가구 만드는 언니로 소개를 했습니다. 수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만큼 노하우와 경험이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스테인과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조립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테인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오늘은 스펀지를 활용을 할 건데, 제가 여태까지 스테인을 칠해본 바, 스테인은 붓보다는 스펀지를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스펀지로 스테인 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스테인 작업 해보신 분 계실까요? 스테인은 나무 결을 살리면서 착색을 하는 도료인데요. 요즘은 스테인도 종류가 그러니까 컬러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페인트처럼 굉장히 다양하진 않지만 나무에 짙고 흐리고 옅고 진한 것까지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스테인 작업을 할 제품은 미닫이 선반, 이거는 미니 3단 선반, 그리고 미닫이 선반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스테인을 이렇게 다 준비를 했잖아요. 요거 보시면 요거는 마호가니 컬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스테인이에요. 스테인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100ml씩. 그래서 오늘은 마호가니 색깔로 작업을 해볼 예정이에요. 미니 선반은 지금 조립이 된 상태인데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립을 해놨지만 색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풀러서 색 작업을 할 텐데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스테인을 깨끗하게 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풀러서, 그러니까 조립이 안 된 상태에서 스테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풀러서 스테인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랍 먼저 빼고 빼놓고, 이거 풀으려면 제가 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동 드릴로 저는 조립을 하는데, 풀르는 것도 마찬가지. 풀르는 것도 한번 보셔도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러주면 됩니다. 보통 조립할 때도 옆으로 놓고 조립을 하면 쉬워요. 저희 거는 짜맞춤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피스를 풀렀는데도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반대도 피스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러졌으면 제가 보면서 구조 한번 이야기할게요. 옆판, 그리고 밑판, 서랍 중간이에요. 이걸 빼면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짜맞춤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씩 풀으면 제가 본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풀러져요. 보기에 아주 간단하죠? 이제 스테인 작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테인 작업할 때 필요한 거는 일단 스테인, 오늘은 마호가니 컬러로 시작을 할 거고요. 마호가니 컬러, 그 다음에 덜어서 쓸 용기,
그리고 요거는 해면 스펀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해면 스펀지, 천연 해면 스펀지랑은 다르게 아티스트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뭐 4등분을 해도 되고, 그리고 좀 더 작은 부재를 칠을 하려면 더 작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이렇게 쓰는데, 쓰고 빨아서 말려 놓으면은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요거 스펀지 있으면 되고, 그리고 손에 묻지 않게 장갑 하면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저희가 요 스테인을 소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요 100ml로 오늘 스테인 작업을 할 제품이 요 100ml로 칠을 해지는지, 양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스테인을 쭉, 이거 100ml 다 하거든요. 제가 예상한 대로라면 또 미니 선반 1개는 충분히 다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칠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칠할 때 바닥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기대서 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런 부재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장갑을 끼고 스펀지가 잘 말라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묻혀가지고 칠을 해볼게요. 이건 부재가 작으니까 들고, 이건 작으니까 일단 칠만 먼저 해놓고 큰 거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옆면, 이렇게 홈이 2개가 나져 있는 거는 가로 이렇게 끼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칠을 할 때 결대로, 스테인은 결대로 쭉쭉 밀어서 칠을 해요. 칠이 고르게 펴지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고르게 잘 펴졌죠? 이거는 중간 부분이라 앞뒤를 다 칠을 해야 돼요. 요거는 서랍 들어가는 부분의 홈입니다. 스펀지로 칠을 할 때 조금 힘을 주어서 닦듯이 쭉쭉 밀어주시면 돼요. 흐린, 약간 옅은 스테인 같은 경우는 얼룩이 졌을 때 그렇게 표가 많이 안 나는데, 진한 색들은 이대로 방치를 하면 이대로 색깔이 짙게 남거든요. 그래서 잘 펴질 수 있도록. 스테인은 뭐 초보든 초보가 아니든 스펀지를 이용하는 게 작업이 많이 수월해요. 붓으로 하다 보면 이게 고르게 펴지지 않는데, 스펀지로 하면 고르게 잘 펼 수 있어요. 일반 스펀지 아무거나 사용하는 것보다 이 아티스트용 스펀지는 재사용도 가능하고, 일반 스펀지들은 또 하다 보면 거품이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공기가 이 안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거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기포가 그러면 남으면 그것도 얼룩이지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용 스펀지는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어서 요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뒤로. 이게 그리고 작업이 되게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스펀지를 사용해요. 저희가 실시간 방송할 때 스테인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이 댓글을 한번 채팅을 남겨주셨었는데, 작은 면에 하는 게 스테인은 더 어려워요. 이게 양을 얼마를 묻힐 건지를 잘 모르니까 통 묻혀가지고 하면 자꾸 덧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얼룩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도구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이 좀 수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스테인 다른 회사 것도 써보고 다른 도구로도 해보고 많은 경험에서 나온 게 요 스펀지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판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중간판은 또 이렇게 홈이 없죠. 요건 그냥 가로 중간판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 남아있는 스테인으로 막 펴 바르다가 보면은 색깔이 앞에 거랑 좀 다른 것 같다. 흐리게 펴 발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남은 걸로 다 한번 해볼게요. 아직 스테인이, 이 스펀지에는 스펀지가 빨아들이는 양이 있으니까 스테인 꾹꾹 눌러서 하면 또 계속 색칠이 되거든요. 스테인이. 그러면 앞에 이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색이 이게 좀 더 흐리죠. 얘가 좀 더 진하게 나왔죠. 그러면 요럴 때는 살짝 한 번 더 묻혀서 다시 전체를 펴 발라줘요. 제가 지금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설렁설렁 하는 것보다 쭉쭉 힘줘서 밀어주면은 색이 더 잘 펴진다. 그거 한번 포인트로.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작업하다가 떨어진 이런 게 남잖아요. 요것도 붙여서 같이. 이게 오래되면은 그대로 마르지만 작업 도중에 생긴 얼룩 같은 경우는 다시 쭉 펴주면 잘 펴질 수 있어요. 스테인 할 때 포인트는 스펀지,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도구에 스테인을 얼마나 묻히느냐에 따라서 작업할 때 좀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겠어요. 페인트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붓에 이 페인트 양을 얼마나 묻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색이 고르고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밑판. 작업이 지금 되게 빠르죠. 붓으로 하는 것보다. 들고 하는 게 버릇이라. 요거는 밑판인데 아까 중간판은 앞뒤로 색칠을 했잖아요. 요거는 밑판이라서 나중에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외부를 다시 칠을 해줄 거거든요. 조립을 하고 나면 그 맞물리는 그 부분까지 이제 색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요거는 윗판. 얘도 마찬가지로 한 면만 칠을 하면 돼요.
제가 지금 100mm를 따라서 지금 칠을 하고 있는데, 내부는 거의 이제 한 개만 더 칠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미닫이를 하나 더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인 작업을 하실 때 지금 옆에서도 이렇게 지금 얘는 지금 이게 방수천이라서 제가 이거를 밑에 깔판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색이 바닥에 묻을 수 있으니까 보양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비닐이라도 하나 깔거나 아니면 종이 박스, 택배 박스 있는 거 하나 펼쳐놓고 하시면 색깔이 다른 거에 안 묻겠죠, 작업 때에. 요거 칠은 미니 선반은 칠이 다 됐어요. 그런데 요렇게 이게 뒷판이거든요. 요 뒷판은 제가 조금 이따가 조립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뒷판은 색칠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닫이 하면서 색칠을 한번 해볼까 봐요. 그래서 지금 미니 선반은 스테인 작업이 끝났고, 지금 100mm 양으로 이 미닫이 선반까지 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까지 한번 칠을 해보겠습니다. 미닫이 선반의 위쪽 선반 뒤 쫄대예요. 요거 칠하다가 빼먹으면 안 돼요. 반대를 아까 안 칠했지. 빼먹으면 다 정리했는데 나중에 보면 색칠이 안 돼 있으면 또 다 펼쳐야 되니까 꼼꼼하게 어디 칠 안 된 부분이 없는지. 저는 지금 내부를 먼저 색칠을 하고 조립 후에 외부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스테인 작업하는 거를 제가 했던 방식대로 제 노하우대로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요거 하기 전에 다른 분들은 스테인을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봤더니 이미 제가 많이 해본 방식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구하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제가 진짜 그 상품 팔 때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제작을 해놔야 판매가 되잖아요. 그런 그 형태로 제가 오늘 요거 완성을 하고 나면 이 제품도 판매가 될 제품이니까 하는 방식대로 지금 스테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바니쉬 하고 조립을 시작할 거예요. 스테인은 지금 저는 이제 한 번만으로 완성을 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짙고 더 어두운 색을 원한다 하면 2번 작업을 하시면 돼요. 스테인 작업을 반복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미닫이 선반 옆판도 다 됐고, 요게 이제 미닫이 선반의 뒷판이에요. 요거는 뒷판을 칠을 해 보겠습니다. 하판도 색칠을 해 놓으면 색이 잘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색칠 해놔도, 하판이라고 저희가 쓰는 거는 특히나 건강 하판이라서, 보통 하판 가구들 아니면 인테리어 한 현장들 가보면
그 본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나무 집성하면서 생기는 그 사용했던 본드의 냄새인데 저희는 그런 냄새들이 잘 안 나요. 합판도 색칠을 해 놓으면 그냥 일반 나무같이 예뻐요. 예뻐지는 거죠. 합판도 이렇게 나무 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미닫이는 미닫이 이게 길이거든요. 저희는 미닫이에 다른 하드웨어나 철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홈을 내놨어요. 미닫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색칠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줄 하나 갖다 놨는데 이 사이에 이 홈 안에까지 색칠이 다 돼야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붓으로 색칠을 해 놓으면 됩니다. 스펀지가 이 사이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붓이 있으면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꼼꼼하게 요 사이까지 다 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붓으로 한 데는 조금 색깔이 짙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펴바르고 하면 돼요.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그대로 자국이 생기니까 결대로 쭉쭉 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대로 결이 남거든요. 안 예쁘겠죠? 깨끗하게 쭉 펴줄 수 있도록 조금 힘을 줘서 하면은 이 안에 스펀지 안에 있는 그 스테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발리고 이게 스테인이 다 된 것 같다 해서 다시 찍으면 여기에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힘을 좀 주고 쭉쭉 밀면 스테인도 아껴서 쓸 수 있고 아낀다고 해서 색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색이 잘 발색될 수 있도록 발라줘요. 그리고 요거는 미닫이 아랫길 밑판, 요거는 붓이 없어도 스펀지로도 꾹 눌러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쭉 해보겠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지 않나요? 이게 스테인이 그다지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페인트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스펀지를 사용을 해서 칠을 하면 쉬운데 처음 하시다 보면은 이게 또 마음을 조금 급하게 가져서 막 칠을 하게 되면 그럴 때 얼룩이 생기니까 스테인 칠하는 게 어렵구나 생각하시는데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미니 서랍 선반 하나랑 미닫이 선반을 지금 내부는 다 칠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다 건조가 됐으면 샌딩 페이퍼로 한번 결을 다듬어 주세요. 스테인도 수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무가 수분을 먹었을 때 결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 일어난 결을 사포로 이렇게 정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매끄러운 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ml 바니쉬, 저희가 쓰는 바니쉬는 요 레너라는 제품이거든요. 요거를 큰 통을 사서 이렇게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100ml로 이것도 얼마나 칠할지, 스테인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만 칠해서 요만큼이 남았는데, 요 남은 걸로 이제 외부를 칠하면 되고, 한 번만 칠했고 스펀지로 했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바니쉬 같은 경우는 2회를 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바니쉬는 조금 모질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얼마나 양이 들어가는지 해볼게요. 바니쉬 100ml 따라서 이번에는 붓으로, 스펀지는 쭉쭉 밀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니쉬는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얇게 발리면, 너무 얇게 발리면, 그렇다고 두껍게 발려도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얇게 발리면 보호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붓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테인 칠할 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외부 칠하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스테인을 칠할 때 여기서 이만큼을 해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되고, 결대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쭉쭉 이렇게 하다 보면 요 폭만큼 이렇게 칠을 하다 보면 요 부분이 다 얼룩이 생기거든요. 네, 바니쉬는 편하신 대로 결 방향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붓에 힘을 좀 줘가면서 핀다고 생각하고, 이 물들을 핀다고 생각하고 힘을 좀 줘가면서 하시면 좋아요. 바니쉬를 완성하면 이렇게 약간 반짝거리죠. 이게 건조가 되면, 저는 지금 방광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강도가 돌진 않아도 이제 물걸레질 할 때 이렇게 싹 닦이는 느낌 나게끔 저는 방광을 사용하고 있어요. 앞전 영상에서 제가 조그만 이제 거울에다가 스테인하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게 설명이 다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요 스테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테인하고 바니쉬는 저희가 이제 원목을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부재료들은 판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자꾸 요청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페인트 따로 사고 하는 게 저희 고객분들이 택배비랑 뭐 이런 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도 요 소분해서 판매하기로 하고, 요 100ml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양이지 않나. 너무 많이 판매를 하다 보면 또 쓰다가 남으면 다른 데 칠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하면은 또 버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0ml로 소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스테인의 종류가 또 되게 많이 있어요. 일반 오일도 있고 오일 스테인도 있고. 근데 이게 수성 스테인은 작업 도구들 정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일단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는 거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쓰는 거는 또 특히나 뭔가 다른 제품들도 다 친환경 등급을 받지만, 제가 이제 써본 결과 이 스테인 사용하면서 냄새 안 나고, 저도 이제 계속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냄새 안 나고 발랐을 때 바르고 난 다음에 색깔이 이제 황변하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제가 썼던 거, 종류가, 그러니까 회사가 많으니까 그 종류를 거의 다 써보진 않았지만 꽤 많은 그 종류의 걸 테스트를 다 해본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한 게 얘네들이에요. 스테인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 거는 색이 좀 탁한 느낌이 있고, 어느 회사 거는 달리고 마르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가 지금 수년 동안 쓰고 있는 게 이 제품으로 정한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스테인하고 바니쉬만 있어도 웬만한 그 제품에, 그러니까 반제품에 이렇게 채색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DIY를 할 수가 있죠. 네, 스테인은 저희가 페인트 하는 거는 리폼, 그러니까 색칠이 되어 있는 데다가 그 위에다가 해도 되지만, 스테인 같은 경우는 마감이, 그러니까 투명 마감 같은 경우가 다 돼 있는 경우는 이 스테인으로 리폼을 하진 않아요. 스테인으로 리폼을 다시 하려고 하면 그 페인트를 다 벗겨낸 후에 리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 원목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바니쉬를 하면서 이 앞에 있는 게 그냥 물이거든요. 물을 붓끝에다가 살짝 묻혀서 바니쉬를 더해가지고 칠을 하면 발림이 좀 좋아요. 그래서 아예 뭐 희석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희석하지 않고 붓에다만 살짝 물을 묻혀서 작업성이 좋게끔 하는 겁니다. 매번 물을 묻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붓이 조금 좀 빡빡하다 싶을 때 물을 한 번씩 끝에다가 살짝만 묻혀서 작업을 하면 작업이 좀 편해요. 팔이 조금, 이게 손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팔이 안 아픈 게 좋겠죠. 바니쉬도 이 작은 면적에는 이렇게 작게만 묻혀가지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다 펴서 발라주면, 너무 듬뿍 찍어서 하면 이게 이제 떡칠이 된다고 떡칠이 돼버립니다. 이 여자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게, 손톱 매니큐어 칠하실 때 손톱 매니큐어 한번 칠하고 두껍게 바르면 마르지도 않고 딱 눌렀을 때 손 지문이 남을 정도로 두께가 생기고 찐득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씩 발라서 펴고 또 바르고 펴고 하는 방법으로 칠을 하시면 돼요. 페인트도 마찬가지고, 붓으로 하는 것들은 너무 이렇게 듬뿍 묻혀버리면 나중에 펴기가 조금 힘들어요. 바르는 순간부터 이 공기에 노출이 되니까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칠을 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뭉쳐 있는 거 보이시죠? 일부러 제가 여기다가 바니쉬를 뚝 묻히고 다른 데만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요럴 때는 이대로 펴 바르면 펴 발라지기는 해요. 근데 끈적하게 이 질감이 생기거든요. 요럴 때는 물을 끝에다가 살짝만 묻혀서 이걸 펴는 거예요.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또 특히나 넓은 면적 같은 경우는 막 했는데 여기에 뭉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요걸 펴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덜 된 데는 이렇게
이게 칠은 조금 연습과 숙련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한번 처음 시도를 하지 않으면 숙련도 안 생기고 다시 연습할 그게 없어지니까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테인을, 마감을, 투명 바니쉬 작업을 이제 한 번 마쳤고요. 2번 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이쪽이 2번 마감을 한 거고요. 이쪽이 한 번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봤을 때 강도가 좀 있는 게 나중에 마감이 다 되고 실제로 사용할 때 잘 닦이고 할 수 있어서 꼭 2번을, 바니쉬는 2번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칠하면 바니쉬 칠하실 때 이거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어디를 칠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약간 옆으로 해서 빛을 비춰보면 어디가 안 칠해졌는지 알아요. 그리고 한 번 칠할 때 안 칠해진 부분을 2번째 칠하면서 쭉 한 번 더 작업을 해주면 마감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마감을 쭉 하겠습니다. 건조가 된 후에 마감을 한 번 더 칠을 해주는 거예요. 2번만 마감을 해줘도 충분하고, 만약에 이게 분 나가는 게 너무 뻑뻑해서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묻혔어요 하면은 이게 많이 희석이 됐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제가 지금 해본 걸로는 2번이면은 마감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2번을 마감을 하면, 지금은 아직 건조가 안 된 상태라서 그렇지만 건조가 되면 그래도 이렇게 광이 잘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내부만 마감을 하고, 그 100mm에 지금 바니쉬가 이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제 외부 작업을 해보고, 이것도 아마 2번을 다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감까지. 그래서 100mm로는 선반과 미닫이 찬장을 칠할 수 있다. 그 용량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 이제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더 흠뻑 하실 수도 있고 더 진하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립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볼 건데요. 순서대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조립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뒷판에다가 이거는 월페이퍼라고 해가지고, 뒷판에 아까 그 미닫이 선반에 뒷판 색칠한 것처럼 얘도 색칠을 해도 되지만, 오늘은 요 월페이퍼 말고 이전 시간에 냅킨 아트로 꾸미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뒷판을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얘는 오픈된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드색으로 다 있는 것보다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줄 수 있어서 제가 요거 월페이퍼를 붙였어요. 근데 이게 종이다 보니까 뒷판에 사용하고 바닥판에는 사용하면 여기가 이제 물이 묻으면 안 되니까, 근데 뒷판은 괜찮아서 뒷판에다가 월페이퍼를 붙였어요. 이거를 뭐 예쁜 벽지 아니면 뭐 포장지 예쁜 거 있으면 또 여기다가 이렇게 활용을 해도 돼서 제가 요거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립을 해보면, 서랍과 서랍이 들어가는 그 사이, 그 부분에 먼저 구조를 먼저 윗판도 같이, 지금 제가 옆판을 누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누워놓고 하면 조립이 좀 더 쉬워서, 그리고 이쪽에도 본드를 넣고, 이렇게 조립이 됐죠. 또 이제
가로판을 띄웁니다. 딱 끼우면 돼요. 그리고 이때 합판을 사이에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반까지 끼웠죠. 쭉 본드를 바르고 옆판을 끼워주면 됩니다. 돌려서 안쪽을 박으면서 짜맞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내가 옆으로 조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피스를 박아줄 거예요. 비조립으로 했을 때 제가 그러니까 이 드릴링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맞춰서 여기가 일자가 되도록 각이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딱 잡아서 피스 체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맞춥니다. 그래서 드릴을 한 번, 두 번, 힘대로 꾹 밀어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한 단계별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잘 들어가면 되는데 쭉 하다 보면 이 피스의 십자와 드라이버의 십자가 어긋나 버리면 드르르륵 소리도 나고 박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끊어서 이게 드릴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모자라네. 아까는 제가 중간에는 피스를 안 하고 해서 풀렀던 거 다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반대편도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너무 훅 집어넣었죠? 다시
피스를 끼워준 다음에 요 면과 면이 튀어나오지 않게 잡아주고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안에 종이를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이제 외부를 칠하고 나면 요 뒤에 종이 월페이퍼를 넣은 게 더 표시가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피스가 넣고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목심을 끼워 넣어서 예쁘게 마감이 될 수 있도록 목심 끼우는 거는 요 지금 목심이라는 거는 요렇게 같은 나무의 종류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완성을 해놓고 깔끔해야 또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주면 딱 맞아 떨어졌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걸리듯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끌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끌이 없으시면 일반 카타칼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조립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조립을 완성을 해서 이제 스테인을 한 번 더 바르면 이제 도색 작업은 끝나는 거예요. 스테인을 발라 보겠습니다. 가지로 쭉쭉 밀어서 조립을 하고 목심까지 다 이렇게 완성을 해서 스테인을 해 놓으면 깔끔한 맛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스테인을 칠할 때 이 옹이 부분하고 이 옹이 부분과 요런 심재 부분은 밀도가 높아서 색이 이 스테인 색이 잘 먹지 않아요. 이렇게만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뱅글 돌려가지고 조립을 하지 않고 색칠을 이제 하려고 하면 이 안쪽 부분이 참 색칠하기가 이 구석구석이 애매하거든요. 근데 또 색칠을 해놓고 조립을 하고 외부를 마감을 하면 또 일이 또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옹이 부분에는 색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원목의 자연스러운 멋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하면 칠이 완성이 됐고 앞에 앞부분에 그냥 스펀지로 쭉 문질러 주시면 돼요. 남아있는 스테인을 여기다가 다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인트 칠을 할 때도 그렇고 스테인을 할 때도 그렇고 안쪽을 색칠을 해놓고 나면 바깥쪽 했을 때 이제 이 깨끗한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이 혹시 하다가 안쪽에 스테인이 꼭 들어갔다 그러면 안에는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내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미니 서랍 3단 선반과 미닫이 선반을 완성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완성을 해 놓고 나니까 어디에 써야 될지 생각이 좀 드시나요? 보통 식탁 위에 우리 약통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주방에 뭐 양념 소스들, 양념 뭐 요즘 특이한 소스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정리하고 안쪽에는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막 굴러다니는 것들 정리할 수 있는 서랍이에요. 그래서 이 미니 서랍을 품은 요 선반은 주방에 놓아도 좋고 거실에 이렇게 또 진열 장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품 하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 제품을 항상 사가시는 분들은 우리 약통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너저분하게 너무 벌려져 있는 이 각종 약들이 이 안에다가 넣으면 되게 정리가 잘 되겠다 하시거든요. 이거는 지금 문짝이 안 달렸는데 미닫이 선반이에요. 미닫이 문이 있어서 미닫이 선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면 할머니 집에 있던 그 찬장이 혹시 생각나실까요? 제가 문을 한번 달아볼게요. 제가 이거 예쁘다고 어떤 분이 사가셨는데 문을 못 닫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요거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잘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제 나이 또래나 제 위아래쪽으로 그런 분들은 요 미닫이 문을 잘 이렇게 꼽는 방법도 알고 미닫이 천장도 보셨을 텐데, 저희는 요게 옛날 방식, 진짜 할머니 집에 있던 그런 미닫이 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끼워서 아래쪽에 이렇게 딱 끼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문이 달리니까 이 좀 너저분한 것들 딱 넣어서 정리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이 찬장, 이 미닫이 찬장 안에 오빠를 위한 간식이 항상 들어있어서 이 안에서 뭐 빼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추억들 하나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구에 가구를 보면 그 시대가 떠오르고 추억이 될 수 있을 만한 가구들 중에 하나가 이 미닫이 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할 때는 문을 빼가지고 또 안에 우리 정리하다 보면 이 안에 구석구석 한 번씩 닦고 정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문을 확 빼가지고 이렇게 한번 닦아내고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미닫이 선반입니다. 미닫이 선반과 이 미니 선반, 미니 서랍 선반은 요 디자인이 약간 빈티지하고 해서 약간 예스러운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요 짙은 스테인을 썼는데요.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요즘 그 킴포크 스타일이라고 하죠. 좀 자연적인 그런 스타일의 요 스테인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요 스테인 컬러를 선택을 해봤어요. 100ml의 스테인과 바니쉬로 저는 이 두 가지 제품을 완성을 했지만 한 번에 두 가지 하기에는 저도 조금 힘든데 아마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품 하나에 100ml 하나를 사시면 뭐 진짜 차발차발 발라도 넉넉한 용량일 거라는 걸 오늘 제가 확인을 한번 했고요. 미닫이 선반과 미니 서랍은 제가 돌아오는 목요일에 라이브 방송으로 제품을 소개하면서 또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DIY 배우는 라이브 쇼핑 7월 24일이죠. 목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반제품과 완제품을 동시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반제품은 20%의 할인, 그리고 완제품은 25%의 할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DIY를 페인트하는 거, 스테인하는 거, 조립하는 거, 그 외의 팁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DIY를 배우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니면 소식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오늘 스테인과 조립하는 방법이 도움이 됐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중에는 또 선물과 또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방송 놓치지 않게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왠지 우리 집에 꼭 필요할 것 같은 이 미닫이 선반과 미니 서랍 선반에 대한 정보는 아래 설명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구 만드는 언니 수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날짜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7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라이브 방송 DIY 배우는 라이브 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을 누르시고 방송 놓치지 마세요. 7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